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3개월치 누리예산 몫으로 4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누리예산 미지급으로 학부모 고충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지책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누리예산 몫으로 4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어린이집 보육교사 1,800명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만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어떠한 대책도 서 있지 않은 상황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약 47억 원, 3개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선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북교육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이번 예산 지원은 일반 재원에서 우선 충당한 뒤 나중에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써야 할 예비비를 누리예산에 지원하는 게 옳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전라북도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이번 지원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상생 결단하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이후 누가 누리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를 놓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전라북도의 갈등은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도심의 성매매 업소 밀집지를 주변 환경을 먼저 개선해서 업소 스스로 문을 닫도록 유도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청과 6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도심에 성매매 업소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업소 30여 곳에서 80명가량의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여성 종사자 한 명이 숨지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싫고요. 여기에 또 발전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그렇게 쉽들 않아요. 늘 낙후되어 있고. 전주시는 지난 15일 성매매 업소의 처벌과 재산 몰수 대상임을 알리고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2년까지 67억 원을 투자하는 2단계 정비 계획도 내놨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꿔 성매매 업소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고 업종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2018년까지 업소 주변 빈집을 사들여 녹지와 정비 거점 공간을 만들고 거리 환경을 개선합니다. 2019년부터는 차 없는 거리 운영과 전시관 조성 등으로 문화 재생지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건전한 업종이 들어가서 어떤 예술인들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이축되어 다른 부분들은 이축이 돼서 스스로 나갈 것이다.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노리고. 하지만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잦은 폐업을 이끌어내기는 힘들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경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주민운동과 함께 선미촌을 변화시켜내는 그래서 어떤 전주시의 시민들도 뭔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전주시는 수사기관에 단속 협조를 요청하고 여성 종사자의 자아를 돕는 시설 확충과 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제97회 동계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이 18년 연속 4위를 노립니다. 전북현대가 오는 23일 홈에서 FC 도쿄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차전을 갖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제97회 동계체전이 오는 23일 서울과 강원 등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은 바이애슬론이 7연패에 도전하는 등 18년 연속 종합 4위를 노립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컬링이 경기장 사정으로 경북으로 옮겨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기원으로 인해 경북 의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홈그라운드 이점이 좀 사라진 만큼
경기력으로 반드시 보답해서 저희 종합 4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현대가 다음 주 홈에서 올 시즌 첫 경기로 FC 도쿄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차전을 갖습니다. FC 도쿄는 지난 9일 태국 촌부리 FC를 9대 0으로 대파하고 뒤늦게 전북과 같은 2조에 합류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 팀이라 생각하고 워낙 패스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이제 경기를 분석하고 있고 또 패스 플레이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주 KCC가 2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습니다. 나머지 경기를 모두 이길 경우 창단 이래 첫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는 만큼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한국실업정구연맹전이 이번 주말부터 닷새 동안 순창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간부 2명이 일용직 인부의 인건비를 빼돌렸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간부 2명이 지난 2012년부터 지하수 관정 굴착공사 과정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일용직 인부의 작업 일수를 부풀려 모두 1,500만 원의 인건비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적발된 간부 2명을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정읍이 10.9도, 임실은 9.3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부터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